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보험해지 추가 환급금 성공 사례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반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독특한 사례 같아요. 이거는 이제 보통 저희가 계약자분 한 분에 대한 사례들을 계속 다뤘는데, 이거는 모자가, 죄송해요.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당했던 사례입니다. 네. 첫 번째, 어머님이 가입하신 보험은 땡땡 해상의 화재보험이고요. 네. 총 납입보험료가 약 610만원. 근데 해지 환급금이 19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손해볼 법 하셨던 금액이 약 420만원이죠. 아드님은 보험이 두 개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땡땡 생명사의 보험은 총 납입보험료가 약 1,900만원. 해지 환급금으로 약 160만원 정도 손해볼 법하였던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게 손해금액이 적잖아요. 그 이유가 이게 보시면 종신보험이 아니에요. 변액 연금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이 종신보험에 비해서 차감되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환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두 번째 보험입니다. 이분은 마찬가지로 땡땡 생명의 보험이었는데 총 납입보험료가 약 1,150만원 정도. 근데 이거는 종신보험이었어요. 손해볼 법하던 금액이 약 500만원 정도 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특약을 좀 해지를 하셨거든요. 그때 환급 받은 금액이 좀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해금액이 한 500만원 정도 발생을 했었죠. 2012년도 당시 남편과 사별하며 건강에 대한 미래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랫동서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보험 일에 도움이 되고자 향후 노후 자금의 연동 및 목돈 마련의 기회를 삼았지만 가입 당시 설명과는 다르게 크게 보장되는 부분이 없었으며 본인 또한 건강을 유지해서 5년간 납입을 종료하며 30% 해지 환급금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통보를 받습니다. 약 4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지만 설계사가 아랫동서, 친척이다 보니 크게 이야기도 못하고 가슴 아리를 했습니다. 은행에 적금이라도 부었다면 지금처럼 후회할 일은 없었을 텐데 이거 뒷장이 항상 하는 멘트가 나왔네요. 어떤 거요? 차라리 은행 적금을 드십시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많지만 과거에는 특히 친인척을 통해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이 계약이 잘못 가입된 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제기조차 엄두를 못 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의뢰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애시당초에 잘못된 부분이 없었다면 저희를 찾으셨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계보다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게 맞다고 저는 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손해보험사에 이제 건강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근데 요건에 대해서도 계약한 사람과 취급 설계사가 다른 경유 계약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아랫동서를 통해서 가입을 했는데 설계서를 보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적혀 있는 거였죠. 네. 그래서 손해보험을 건강보험으로 가입을 했는데 중요한 건 설명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은데 아랫동서다 보니까 이 보험 하나 있으면 종합적으로 보상 가능하고 나중에 돈도 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거 좋은 보험이네. 돈도 모아지고 보장도 다 되고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설명만 듣고 가입을 했습니다. 네, 아드님 사연인데요. 첫 번째 보험입니다. 땡땡 생명의 사례고요. 4대 보험이 안 되는 강사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당시 연금에 대한 큰 기대를 안고 새로 보험 일을 시작한 후배에게 연금보험 설계를 부탁했습니다. 100% 환급이 되는 건 당연한 것과 변액이라는 상품이라 투자를 해서 은행이자보다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을 했지만 정작 사업비 부분의 내용은 전혀 듣지 못했고 65세 때부터 20에서 30만원 나온다는 연금은 최근 알아본 결과 10만원이 전부였으며 납입이 끝나는 시점의 환급률 역시 100%가 되지 않았고 다 받으려면 3년 정도 뒤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지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해지를 하였습니다. 중간중간 운용보고서를 받아서 확인을 하였지만 크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없는 채권형이라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원금 회수는 가능할 거라 믿었는데 10% 이상 되는 돈을 손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돈을 은행에 넣었더라면 지금과 같이는 후회를 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분은 아까 말했던 그 어머니를 통해서 가입한 그 아랫동서 그분한테 가입한 건 아닙니다. 그 문답제 내용이 있듯이 이 의뢰인의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했는데 지인을 통해서 가입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상품 설명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해당 상품이 변액연금이었는데 제가 변액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채권 펀드로 투자됨으로써 운용 수익률에 따라 가지고 추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이 달라지는 상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도 많이 줄어들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변액연금에 대해서 이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보험 상품 중에 가장 연금 재원으로 돈을 모으기에 적합하다라는 설명만 하고 이제 진행을 했던 것들을 포인트로 삼았고요. 계약권에 대해서도 청약서하고 상품 설명서를 받아본 결과 그 어떤 서류에도 고객의 자필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인이다 보니 그냥 지인 설계사가 설명을 대신한 거죠. 네. 보통 이렇게 하면서 그럽니다. 아, 이거 내가 대신 설명해도 문제될 거 없어. 아, 나 믿어. 나 못 믿어? 믿고 가입해. 보통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아니, 믿음 줄 행동들도 못하면서 그놈을 믿어달라는 얘기는 아주 아유. 그리고 이거는 변액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변액 상품이라는 게 2011년도 1월 이후에 이제 변액 적합성 검사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액이라는 게 현존하는 보험 상품 중에 유일하게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네, 해당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이건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상품입니다. 근데 변액이 아닌 현존하는 상품들은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게 이제 리스크가 있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펀드 운용 수익률에 따라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제 투자 수익이 마이너스일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도 그대로 고객에게 기속이 된다는 위험성이 있는 상품이다 보니 2011년 1월 이후에 이제 변액 적합성 검사라는 걸 합니다. 이 고객의 성향이 맞느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는 그냥 은행에 적금이 좋아. 안정적인 채권이 좋아라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죠. 근데 적합성 검사에서도 원래대로라면 고객이 질문에다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맞게 작성을 한 경우 이 상품 가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설계사들이 임의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대로 지시를 합니다. 설명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변액 보험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아드님의 두 번째 보험이에요. 이거는 땡땡생명의 변액 유니버셜 CI 통합 종신보험입니다. 길죠? 네, 다 들어가 있어요. 변액 CI 종신. 앞에 읽어주시죠. 무배당 더 탑도 있네요. 네, 무배당이 그 옆에다가 어머님의 아랫동서. 이분한테는 이제 작은 어머니죠. 작은 어머니한테 가입한 보험이 돼요. 2012년도 아버지가 갑자기 건강상 문제로 별세하시며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가득한 시절 어머니의 권유로 작은 어머니께서 하시는 보험사의 보험을 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설명 듣기로는 웬만한 병과 큰 수술에 대한 금액이 다 나오며, 그쵸? CI 보험에서 하는 얘기죠. 그렇죠. 나중에 목돈으로 환급된다는 얘기도 듣고 보험 계약서에 서명을 했지만 그때 당시 사회 초년생인지라 물정은 잘 몰랐고 제대로 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자영업 매출이 급감해 보험금 납입을 잠시 중단하려고 했으나 연기 또는 정지 개념이 없는 보험 상품임을 알았고 5월 보험료 중 일부가 그것을 대비한 금액이라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당시 기준 80개월 동안 납입하지 않아도 실효되지 않는 금액을 추가로 같이 내고 있었다니 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심이 생겨 알아보니 CI 보험 특성상 중대한이라는 문구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저와는 별개의 보험 상품이었고 종신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사망 시 상품 지급 명시된 내용으로 죽어야 그렇게 해야 사망보험금이 나온다는 걸 알고 해지하려고 했으나 해지환급금이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건 사기나 다름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도 참 작은 어머니 믿고 보험을 가입을 하셨을 텐데 배신감이 굉장히 크시겠어요.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면의 내용을 좀 토대로 어떠십니까? 상품 이름 들어봤을 때 일단 기니까 그리고 각각의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 되게 대단한 보험 같지 않습니까? 네, 변액, 유니버셜, CI, 종신보험. 근데 이 고객이 작은 어머니를 통해서 보험 가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상품 설명을 들었냐면 이 보험은 아까 어머니 사례와 동일합니다. 유사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이 보험은 종합적으로 보상도 가능하고 돈을 모으기에 적합하니까 네가 가입해서 손해볼 건 전혀 없다. 이 정도의 그냥 추상적인 설명만 듣고 가입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유계약했던 겁니다. 작은 어머니를 통해서 설명을 듣고 가입을 했는데 해당 그 계약서를 받아보니까 생판 모르는 설계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뒤에서 시킨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작은 어머니 되시는 분한테?
뭐 보험회사의 관계자들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예, 뭐 그것까지 정확하지 않은 것까지 유추하는 건 좀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받아봤더니 설계사도 모르는 사람일 뿐더러 일부의 서류에 본인 자필이 아닌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1년 1월 이후에 계약한 변액보험인데 변액 적합성 검사지 질문지에 본인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경유 계약인 점, 예, 적합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예. 그리고 자필 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예. 점, 요게 세 가지 포인트예요. 그리고 각각의 기능에 대한 상품 설명을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보장도 종합적으로 되고 돈을 모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포인트로 잡았죠. 제가 어디 방송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이에요. 보험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들을 모집을 하는 이유가 예. 사실 이런 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한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시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보험 설계사를 모집을 하면은 그 주위에 있는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으니 보험 설계사를 늘리는 게 결국 보험 가입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다. 정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해당 보험사에서 이제 리크루팅이라고 하기도 하고 증원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매월 이제 신규 설계사들 채용을 합니다. 그걸 보험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설계사들을 통해 가지고 증언해 와라고 미션들을 계속 줍니다. 증언해 오면 나는 이러한 베니핏을 너한테 줄게라고 현혹을 시켜가면서.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고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계사들이 보험도 잘 모르고 영업도 안 해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보험 계약을 받아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지인 계약을 이런 식으로 지인을 통해서 이제 보험 계약들을 해오는 거죠. 근데 본인의 지인들의 이제 동의 나면 또 증언을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설계사들은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게 계약이 안 되면 급여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급여가 발생해도 본인들도 이제 먹고 살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그만두고 그런 보험사는 또 신규로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악순환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래되고 고객을 위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보험 가입을 했다면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 텐데 잘 모르고 그냥 남 믿고 들어줘. 정확한 설명도 없이 실은 설계사들도 잘 모릅니다. 이런 분들은. 예. 그래서 뭐 지점장을 동반해서 가고 팀장을 동반해서 가고 본인이 모르다 보니까 아니 모르면 상품 권유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본인도 어떤 상품을 권유하는지 모르면서 무턱대고 가입하라고 남 믿고 가입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이런 악순환들은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속법이 있잖아요. 이게 저는 또 걱정되는 게 금속법에 오늘 얘기를 했지만 금속법이 많이 모든 걸 또 다 해줄 거라고 잘못 오해하실까봐 걱정을 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제, 설명의 의무라는 부분을 이제 지키지 않을 경우에 큰 과태료가 이제 부과되기 때문에 네, 확실한 건 금속법 시행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면 이후에는 민원인들에게 많이 유리해지는 그러니까 보험을 잘못 알고 가입해서 부당하거나 억울함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많은 유리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기대해 봅니다. 네. 어쨌든 뭐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험을 가입할 때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보험 설계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일반인분들 꼭 보험 가입을 하실 때는 설명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설계사들이 전문적인 설계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많이 나와야지만 우리 이렇게 그럼요. 저희 소비자들이 지킬 건 지키는 거죠. 네, 소비자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오늘 여기까지 성공 사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분들이 민원 성공을 하시고 손해볼 법한 금액을 다 회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